그러니까 이렇게 무언가를 만났을 때 야 이거 내 거다, 이거는 하고 싶다는 그런 순간을 만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해줄 수 있는 것은 전에 네. 이제 또 작가님이 원래는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혼공, 혼자 하는 공부의 정석이라는 책을 쓰신 베스트셀러 작가님이십니다. 그 이후에 이제 공부법 강의를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을 많이 만나고 강의를 하시고 또 컨설팅도 하시고 그런 어떤 배경이 있으신 분이잖아요. 그때 그러면 느꼈던 부분들을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가 교육 관련해서 강의를 1년에 한 200회 정도 네. 해요. 공부하는 법도 있고 독서, 집중 몰입 어떻게 하는지, 멘탈 어떻게 케어하는지, 그리고 선생님들 대상 연수를 할 때는 어떻게 아이들을 지도해야 되는지, 교육 혹은 자녀 교육과 관련된 분야를 두루 강의를 하고 있는데, 제 강의의 특성상 소위 말하는 학군지 학생들부터 학원이랄 게 정말 없는 읍단위 소재지 학생들과 선생님들, 학부모님들까지 제가 학생들을 두루 보면서 느끼는 거는, 완전 학군지에서 굉장히 강도 높게 공부하는 친구들은 열심히 하는 건 맞아요. 네. 인내심도 상대적으로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좀 있어요. 강의를 가서 강의 끝나고 질문하라 그러잖아요. 네. 손을 안 들어요. 좀 맞을 것 심지어 같은데? 이런 경험도 있어요. 어. 학생들이 그런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사전 질문할 거를 포스트잇에 쓰라고 해요. 근데 어떤 질문을 뽑아보면은 학생이 누군지를 봐야지 제가 좀 정확히 답할 수 있는 거란 네. 말이죠. 요 질문한 사람 누군지 손 들어보라 그러면 손을 안 드는 경험을 여러 해요. 왜 이런 일이 있을까를 경험하다가, 이 어렸을 때부터 학원에 타이트하게 공부한 친구들은 내가 틀리면 안 된다는 거를 학습을 계속 해온 것 같아요. 그리고 손 들고 뭔가 진취적으로 얘기하고 이런 게 굉장히 두려운 거죠. 그래서 정답을 외우는 거는 빠를 수 있지만 진취적으로 행동하고 시행착오 하는 데는 좀 굉장히 약하고, 물론 인지적으로는 빠를 수 있어요. 네. 근데 반대로 학원이라 할 게 거의 없는, 그리고 시골에서 뛰어노는 네. 막 이런 친구들의 경우는 제 표현으로는 기운이 좋아요. 씩씩하고 말도 많이 하고, 물론 아이들이 인지 부분이 조금 미흡한 점이 있어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질문하진 않지만, 그 인지라는 것이 뭐 네. IQ나 이런 게 아니라 어떤 학습량이나 지식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학습에 대한 부분이죠. 얼마나 아. 빨리 정보를 습득하고 자기 걸로 소화하고 네. 이걸 피드백하느냐의 부분에서 인지를 말씀드리는 건데, 시골 혹은 그러니까 네. 학원에 너무 이렇게 매몰되지 않은 지역의 아이들은 좀 기운이 건강하다는 느낌을 받아요. 아이들이 궁금한 거 있어? 그러면 막 대차게 손 들고 그 질문이 어이없는 질문일지라도. 그래서 저는 이 밸런스를 갖춰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느낌을 현장에서 받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책도 읽고 인지적인 부분도 충분히 개발이 되면서 동시에 시행착오를 두려워하지 않고 행동을 잘하는 아이로 두루 키워야 되는데, 그런 접점이 학원에 올인하는 쪽에서는 잘 나오지 않고, 그렇다고 부모님이 바쁘고 뭐하고 하다 보니까 교육은 아예 방임하고 그냥 아이들을 혼자서 뛰놀게 하고 이런 쪽에서 당연히 아니고요. 그래서 그 중간 지점인 부분의 밸런스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뭐 AI 시대가 온다고 하는데, 제가 그냥 단편적으로 들었을 때는 AI 시대에서 더 강점을 갖고 살아남을 수 있는 아이는 학군지 아이들보다는 말씀하신 그 좀 교외에 있는 학원이나 이런 게 없는 아이들이 더 성장하고 잘 될 수 있는 성향을 갖고 있는 거 아닌가요? 단편적으로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는데, 네. 아무리 인공지능이 많은 답을 준다고 해도 교육을 통해서 업그레이드를 스스로 해야 되는 부분들이 명확히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거는 문해력. 왜냐하면 사람은 글을 읽고 정보를 습득하는 게 인간으로서 학습하는 기본적인 방법이니까 그 실력이 있어야 되고, 모르는 게 있을 때 붙들고 늘어질 때 실제로 뇌에서 통증이 느껴지는데 그 통증을 실제로 견딜 수 있는 탐구력, 그것도 인지적인 공부를 하면서 길러지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AI 시대에 특히 중요한 게 행동하는 능력. 왜냐하면 정보는 답은 있으니까 실제로 인간이 그걸 가지고 어떻게 시행착오를 하고 답을 찾아갈 것이냐인 행동력 부분이 중요한데, 이것이 밸런스를 고루 맞추기 위해서 학원에 매몰되는 거는 답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우리 흔히 말하는 교과 공부를 아예 하지 않고 뛰어노는 게 그럼 완전히 답이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야, 이거 문물을 겸비해야겠네요. 문물을. 네, 그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고, 저도 현장에서 계속 보고 정보를 최대한 들으려고 하지만 어떻게 하는 게 딱 정답이냐고 물었을 때 단언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거 공부하면은 자녀의 미래는 탄탄대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의 말은 경계해야 된다. 이게 제가 최소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런 거 제가 보기엔 없다. 최대한 열심히 공부를 해도 고민을 계속하면서 당연히 지식도 쌓고 사고력도 키우고 해야 되지만, 동시에 행동력과 관계력을 길러가면서
그 아이가 나중에 사회에 나가 10년, 20년 뒤에 어디에서 먹거리가 있을지 진로가 어딜지를 고민할 수 있는 아이로 키워야지 이거 해두면 나중에 이 아이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분들은 일단 걸러라가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네. 공부법 강의를 많이 하시다 보면 애초에 얘는 공부로는 안 될 머리를 갖고 있는 아이가 있는 건지. 공부 머리 말씀이시죠? 예, 예.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릴게요. 공부 머리라고 우리 흔히 얘기하는 것이 있기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그 머리라고 불리는 이해력, 추론력, 메타인지 사고력 같은 걸 두루 통틀어서 공부 머리라고 우리가 뭉뚱그려 얘기를 하는데 중요한 건 그게 선천적으로 타고나서 고정된 부분이 아니라는 걸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똑같이 아이가 중학교 1학년이야. 어느 아이가 더 이해력이 좋고 얘가 공부 머리가 있는 것 같아. 이거는 있어요. 근데 이게 타고난 부분이어서 바뀌지 않는 부분이냐? 그럼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네. 우리가 생각할 때 공부머리가 전혀 그쪽으로는 타고나지 않은 아이도 어떤 뭐 환경이나 교육을 통해서 이 아이가 서울대학교를 갈 수 있다. 이렇게도 보시는 건가요? 네. 훈련을 하면은 노벨상이나 뭐 그 이상의 어마어마한 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최소한 우리 내신 공부하고 수능 시험 공부하고 하는 교과 과정에서 일정 정도의 우수한 성적을 내는 데는 충분히 맞는 방법으로 학습을 하고 훈련을 했을 때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문제는 공부 머리라기보다는 약간의 선천적인 기질 부분에서의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호기심이 굉장히 많은 아이는 공부를 빨리 하기에 집중하기에 좀 더 유리하겠죠. 근데 애초에 그런 걸 잘 못 느끼거나 재미없어 하는 아이는 숙제를 시키려고 해도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있고 또 공부 잘하는 아이들의 특성이 원래 머리가 좋다기보다는 향상심이 좀 있어요. 기준이 높아요.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 향상심이 특히 공부라는 부분에 특화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뭐가 부족하고 이렇게 바꿔야 되고 이런 걸 좀 명민하게 관찰하는 아이들이 더 잘하고 싶다는 아이들이 있는 거죠. 그럼 그 아이들은 적합한 방법들이 제시가 되었을 때 그것을 빨리빨리 소화하면서 성적이 빨리 올라갈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부분은 나이대 따라 좀 다를 수도 있어요. 이 향상심이 어렸을 때는 다른 부분으로 반영이 되다가 예를 들면 태권도 잘하고 싶고 피아노 잘하고 이러다가 나중에 공부해야 될 중고등학교 때 나 공부를 통해서 가야겠다고 본인이 올 수도 있거든요. 하여튼 중요한 건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향상심이라는 게 있다. 근데 이거는 학원에서 길러지거나 세뇌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다. 제가 들었을 때 향상심이라는 그 기질은 네. 공부가 아니어도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기질인 것 같은데 그것이 타고나는 거라면 타고나지 않은 아이들은 어떻게 하면 그 향상심을 좀 기를 수가 있을까요? 몇 가지 제가 제안 드리는 것은요. 높은 기준을 가진 사람들 혹은 롤모델들을 두루 만나면서 자극을 받을 수 있는 게 한 가지인 것 같아요. 그게 어떤 아이들은 학교 성적에서 향상심을 가질 수도 있고 어떤 아이들은 그런 거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미술이든 음악이든 어떤 분야에 푹 빠져서 나 여기서 굉장히 멋진 것을 이루고 싶다는 느낌을 가질 수도 있고 근데 그게 부모님 입장에서 이제 학교 공부에서 향상심이 있는 게 많은 경우에 마음이 좀 편하시죠. 근데 우리 아이가 어느 부분에서 그게 우연찮게 얻어 걸릴지는 사실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해줄 수 있는 것은 아이가 여러 분야를 트라이를 해보고 그중에서 어떤 분야의 아이가 호기심을 가지고 재능을 좀 폭발시켜서 다른 부분에서는 보이지 않는 집중력을 보여줄 수 있는지 이게 이제 결정적 순간이라고 하워드 가드너 그 다중지능 얘기한 그분이 얘기한 거거든요. 어느 부분에서 굉장히 성공한 사람은 결정적 순간을 만나게 된다. 그걸 딱 거쳤을 때 야 이거 내 거다. 혹은 여기를 계속하고 싶다. 근데 이런 분들을 저는 다양한 표현들을 만나봤어요. 예를 들면 제가 예전에 검도를 오래 배웠던 사범님 같은 경우는 그분은 이제 검도 8단 제일 끝까지 가셨는데 중학교 때 처음 검도 도장에 들어갔을 때 발구름 소리를 들었을 때의 두근거리는 설렘 그난 그거를 평생 잊지 않고 살았다. 그러니까 그분은 그걸 만난 순간 내 거다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무언가를 만났을 때 야 이거 내 거다. 이거는 하고 싶다는 그런 순간을 만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내가 그런 결정적인 순간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아니면 자녀가 좀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왜냐면
요즘에는 무조건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거나 의대를 가야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 아이가 말씀하신 그 결정적인 순간을 만나서 자기 길을 찾아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분들도 정말 많아졌거든요. 네, 부모님이 해줄 수 있는 현실적인 전략이라 함은 다양한 경험을 가급적 아이가 하게 해주고 그 중에서 아이가 재미없어 하면 다른 걸로 갈아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자꾸 갈아탈 때 너는 왜 끈기가 없냐 이렇게 이제 야단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일정 시간을 해보고 아이가 잘하지 않는다. 그러면 과감히 다른 걸로 끊임없이 갈아타는 거죠. 뭐가 아이한테 맞는 게 있을까 나올 때까지 돌아가면서 하고 그러다가 자기가 맞는 게 걸리면 거기에 이제 자원을 집중하는 것이 현명한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거북이가 바다에서는 날아다니지만 땅에서는 기어다닌다. 저는 그 말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런 향상심을 지금 이해가 갔어요. 학교에서 하는 내신이나 수능에는 향상심이 발휘되지 않을 수 있지만 글을 매만지는 일이라든지 뭐 저처럼 좀 특이하지만 타로 카드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학생은 미술이라든지 그런 거에서 향상심을 느끼는 것을 또 만나는 순간이 하워드 가드너의 결정적인 순간이 될 수도 있다. 예전에 비해서 지금 유튜브나 개인 채널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더 수익으로도 연결될 수 있고 사람들이 좋아해주는 지금 플랫폼들이 많이 열렸잖아요. 앞으로 AI 시대에는 그런 부분들이 더 중요할 거라고 당연히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천편일률적인 지식은 AI가 잘 알고 있으니까 결국 내 삶의 의미는 뭐고 내 삶의 존재 이유는 뭔가에 대해서 자기만의 답을 찾아야 인생을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존재 이유가 어떤 사람은 만년필 제작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국영수 문제일 수 있고 사람마다 다르단 말이죠. 그 다양한 가치관을 인정해주고 서포트해줄 수 있는 사회가 사실 건강한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